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주입니다. 오늘은 소울부스터 EV를 가지고 나왔어요. 새로 출시된 신차는 아니지만 소울부스터 EV를 가지고 제가 장거리 주행에서의 경제성, 실주행 전비를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울부스터 EV가 사실 판매량이 높지가 않아요. 과연 소울부스터 EV가 그렇게 안 좋은 걸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점이에요. 첫 번째 장점은 디자인입니다. 이 소울부스터의 디자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갈릴 듯한 디자인인데, 전면은 아이언맨을 닮았어요. 그 아이언맨의 헬멧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세고 일반 소울과도 잘 어울리지만 저는 소울 전기차랑 더 잘 어울리는 전면부 디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측면 모습은 박스카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소울은 처음부터 박스카였어요. 지금은 뭐 SUV로 포장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박스카 형태의 해치백이 맞는 표현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드릴 두 번째 장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후면부는 꽃게등이다 뭐다 해서 얘기가 많긴 해요. 그치만 소울이라는 차량 자체가 1세대부터 이 테일램프가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디자인을 계승해서 좀 더 세련되게 만든 게 바로 지금 현 세대 소울 부스터의 테일램프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디자인을 봤을 때 전면부 디자인은 정말 멋있고 후면부 디자인은 조금 별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후면부 디자인이 특히 테일램프가 켜졌을 때는 꽤나 매력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실내 디자인도 아주 특별한 건 없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곳도 되게 미래지향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작은 소형차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됐다는 부분, 동그란 것들을 사용해서 되게 디자인이 귀여워요. 이런 것들은 외관과 마찬가지로 실내에서도 나름 톡톡 튀는 디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흔한 디자인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또 좋은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보이시죠? 헤드룸입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뭐 레그룸은 이 차에 딱 적절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휠베이스나 전장을 감안했을 때는 딱 평범한 수준이고, 제가 뒤에 앉았을 때 무릎 앞에 주먹이 2개가 들어가는 정도 수준이니까 뭐 그냥 적당한 수준입니다. 사실 코나랑 비교했을 때 공간감은 조금 더 좋아요. 자, 레그룸, 토룸 이런 것들도 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진짜 헤드룸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키 크신 분들이 타도 절대 닿을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정말 키가 크신 분을 빼면요. 차의 너비가 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실내 공간, 실내 너비 자체는 확실히 다른 차량 대비해서 넓습니다. 그래서 공간에서의 답답함은 절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사실 이 소울 부스터 EV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장점을 두 가지 얘기했는데, 단점은 스티어링 휠의 안정성입니다. 최근 나오는 현대기아 차들 보면은 이 스티어링 휠 시스템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선 이 소울부스터 EV를 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슬슬 다니는 시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스티어링 휠의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고속 주행에서의 스티어링 휠의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차체 느낌 자체는 아래쪽에 단단하고 무거운 뭔가가 딱 깔려있다는 느낌이 아주 대번에 듭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조금씩 노면을 놓치는 모습도 많이 나오긴 해요. 그치만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스티어링 휠의 보타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안정감에 따른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피로감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 고속 주행이라고 하면 보통은 장거리를 가는 편이 많죠. 그러니까 장거리 주행을 하는데 만약에 스티어링 휠 보타를 계속 해줘야 된다 하면
이거는 운전 피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티어링 휠을 만져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또 큰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정도 차급의 가격대에서 이런 공간을 뽑아내는 차는 거의 없잖아요. 박스카기 때문에. 물론 박스카에서 오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매력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최대 장점은 전기차라는 거죠. 소울을 구매하실 분이 소울 EV를 구매하기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전기차를 구매하실 분이 이렇게 보다가 소울을 봤을 때는 가격 경쟁력도 나름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저는 연비 혹은 전비 테스트를 할 때 연비가 높게 나오게 주행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연비가 20km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운전을 했을 때 15km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거짓말을 친 거는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환경보다 가혹하게 주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연비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대충 막 운전을 해도 이거보단 연비가 잘 나올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얼마가 나왔냐, 제가 고속주행 위주로 했을 때 뭐 조금 정체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고속주행을 많이 했어요. 이 전기차는 고속보다는 시내에서 전비가 더 좋거든요. 하이브리드 차량 마찬가지로 제가 좀 이렇게 과격하게 주행을 많이 했을 때 6.1km가 나왔어요. 전비가.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했고요. 1kWh를 충전하는데 드는 돈이 170원대 정도입니다. 제가 44% 남았을 때 충전을 했고요. 100%까지 충전을 했어요. 1시간 18분 37초가 걸렸고 43.36kWh를 충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7,535원.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100km 주행하는데 2,850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100km에 2,850원이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고속주행을 하면 톨게이트비가 나오죠. 톨게이트비도 전기차는 반값입니다. 물론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긴 합니다만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장거리 주행을 할 때도 굉장한 이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고속 주행을 조금 하고 시내 주행을 조금 했는데 7.4k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7.4km per kWh. 이제 뭐 전기 요금도 오를 거고, 그리고 충전소를 설치하면은 기본 요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향후에 전기값이 오르더라도 아직은 경제성이 충분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치만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전기차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전기차의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 사실 조금 더 해결될 문제입니다. 전기 가격이 휘발유나 경유보다 비싸지기는 어렵거든요. 지금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싸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급속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정말 경제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소울부스터 EV를 가지고 전기차의 장거리 주행 시 전비가 얼마나 되고 경제성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전 또 다음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